먼저 당시의 시대상을 보기 위해 일부에서 논한 지도입니다. 월지국이 더 클 수도 있음. 백제분기에 백제대왕들이 즉위하면 참배하는 묘가 나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 묘도 되고 사당도 됩니다. 즉 시조묘입니다. 온조, 원년 여름 5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학계에서 이 동명왕 묘에 대해 이렇다고 합니다. 1. 고구려 시조 주몽의 묘. 2. 부여 시조 동명왕의 묘. 온조의 건국 1년 전에 주몽이 죽었으니 친아버지가 맞다면 일이 맞다고 봅니다. 명복을 빌기 위해 먼저 아버지의 사당을 세운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도 부여 동명왕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에 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주몽의 친자든 양자든 상관없이 아들이라면 주몽이 고구려의 시조이자 왕인데 지금 온조의 입장에서 사당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당연히 세웁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류 혹은 온조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부여 동명왕의 사당을 세울 것입니다. 즉 주몽의 사당이든 부여 동명왕의 사당이든 둘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데 이는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비료 온조가 부여계통의 사람들로서 굳이 주몽이 아니라도 역사가 깊고 널리 알려진 부여 동명왕의 사당을 세울 것인데도 주몽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몽의 아들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루 2년 봄 정월 임금이 시조 동명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온조의 태자인 다루 2년에는 동명왕이 아닌 시조 동명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온조 원년에 나오는 동명왕과 다루 2년에 나오는 동명은 다른 인물이 아닐까요? 아래에 설명하지만 다루 이후의 왕들 기록에서도 동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조는 친아버지인 주몽, 즉 동명왕의 사당을 세운 것이고 다루 2년에 나오는 동명묘는 다른 인물의 묘라는 것입니다. 즉 백제분기에서 이를 구별하듯이 우리도 역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주몽의 묘는 당연히 고구려에 있고 부여 동명왕의 묘도 부여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인물의 묘는 백제에 있어야 합니다. 이 또 다른 동명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집단의 리더 비류입니다. 원래 온조 집단의 리더는 그 형인 비류입니다. 근데 백제 건국설화에서 비류는 미추 오래 남고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온조가 백제의 시조라고 합니다. 근데 온조가 시조라면서 그 후손들은 대대로 동명묘에 참배합니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건 온조가 시조가 아니라 동명이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온조가 시조라고 합니다. 백제분기에 따르면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입니다. 온조가 백제 건국 1년 전에 주몽은 죽습니다. 그래서 동명왕묘는 주몽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백제왕의 성은 부여시로 부여와 깊은 연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명왕묘가 부여의 시조 동명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둘 중에 동명왕묘가 주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조의 아버지가 주몽, 1년 전에 주몽이 죽었기 때문에 온조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당을 세운 것이라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부역의 종족은 나라를 세우면 그 시조의 시호를 동명이라 짓습니다. 동명왕은 부여를 건국한 초대왕이다.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백제의 시조로 언급되는 동명처럼 부여 계통의 국가에서 공통되게 시조로 모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이상하게 온조가 시조라면서 또 다른 인물인 동명을 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조 대에서만 동명왕이라 하고 그 후대는 모두 동명이라고 합니다. 혹 온조가 동명인 걸까요? 구수 14년 여름 4월 크게 가뭄이 들었는데 임금이 동명묘에 제사 지냈더니 비가 내렸다.
채께 2년 봄 정월 동명묘에 참배하였다. 분서 2년 봄 정월 동명묘에 참배하였다. 비류 여름 4월 동명묘에 참배하였다. 네이버 번역은 모두 동명왕의 사당이라 했는데 이건 오역입니다. 부여 시조 동명왕,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백제 시조 동명. 선조들은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비류를 그냥 동명이라고 한 것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비류는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조를 동명이라고 하면 편하지만 백제 건국설화 중에 비류를 시조로 하는 것이 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비류가 동명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인물. 2. 백제 내에서의 인물. 3. 온조보다 더 높은 지위의 인물. 4. 온조와 혈통이 같은 친족인 인물. 5. 실질적으로 백제를 건국한 인물. 즉 이건 비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건국설화에서도 증명됩니다. 백제 건국설화 1설에는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태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고 어머니 소선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그럼 비류는 대체 무얼 했길래 실질적으로 백제를 건국한 시조인 걸까요? 이건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1. 비류가 백제국에서 나름 활약. 이에 대한 기록은 백제국의 역사인데 소실됨. 2. 비류가 백제국에서 우유모탁국으로 옮김. 온조조 초반 기록은 실은 비류의 활약임. 1번은 기록이 소실돼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2번은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온조 13년 봄 2월 서울에서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61세로 돌아가셨다. 온조의 어머니는 비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마지의 곁에 있는 것이 우리네 인지상정입니다. 즉 위 기록은 온조 13년에 소선호가 온조의 곁에 있던 걸로 보아 당시 비류가 온조와 함께 있었다는 반증인 겁니다. 이때까지 비류 온조는 함께했고 리더는 비류였다고 합시다. 그럼 일부에 설명한 진왕의 명으로 비류는 백제국으로 온조는 우유모탁국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비류가 백제국을 벗어나 우유모탁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한 가지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진왕에 관한 신변에 문제가 생겨 비류가 백제국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둘이 떨어지라는 명을 내린 진왕이 죽고 새 진왕이 즉위했다고 봐야 이해가 갑니다. 그럼 새 진왕은 비류 온조의 우호적이었던 걸까요? 추측의 영역이라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새 진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선왕의 명으로 떨어지게 한 비류와 온조의 세력을 다시 하나로 합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세력이 커진 온조 집단인 만큼 비류는 절대 온조와 같이 있어선 안 됩니다. 세력을 둘로 나눠 하나는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다른 하나는 멀리 말갈과 낭랑을 방어하라고 보낸 것이 선왕의 전략입니다. 혹 온조가 전사하면 비류를 보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1. 비류가 백제국에서 나름 활약. 이에 대한 기록은 백제국의 역사인데 소실됨. 2. 비류가 백제국에서 우유모탁국으로 옮김. 온조조 초반 기록은 실은 비류의 활약임. 위에 설명한 대로 2번은 아닙니다. 선왕의 명대로 비류는 반드시 백제국에 있어야 하고 온조는 우유모탁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엄한 선왕의 명입니다. 만약 위배 시 사지절단형에 처해집니다. 그럼 남은 건 1번입니다. 온조 26년 겨울 10월
임금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나라를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과 금연 두 성은 항복하지 않았다. 근데 사냥 나가는 군사로 진왕을 습격하여 나라를 빼앗았다. 사극에서 나오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건 온조가 진왕과 사냥을 같이 하러 갈 정도로 군신 간에 친하였다는 걸로 설명 가능합니다. 즉 진왕은 적어도 온조에게 신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비류가 온조와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냥 나가는 군사만으로 진왕을 습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엔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군사가 어디 군사일까요? 바로 비류의 백제국 군사들입니다. 이건 비류가 백제국 미추성에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온조가 진왕과 함께 사냥 가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비류에게 알려줍니다. 그날 비류의 군사가 습격한 것입니다. 그럼 소선호는 어떻게 온조에게 가 있었나? 새 진왕은 선왕의 지엄한 명을 지키되 비류 온조에게 우호적이었다고 위에 설명했습니다. 온조가 북의 말갈과 동의 낭랑을 여러 번 격퇴하여 전공이 커진 상태라 진왕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온조는 주변 말갈과 낭랑을 격퇴하며 영토를 넓힙니다. 영토가 넓어진, 즉 성공한 온조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진왕에게 부탁하고 진왕이 들어줬다 하면 납득이 갑니다. 근데 새 진왕이 즉위하고 온조는 도읍을 우유모탁국 위례 성에서 남쪽 북한산 아래 하북 한성으로 옮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진왕의 부마, 즉 사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일지라도 장인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온조 26년 가을 7월 임금이 말하였다. 이하 생략. 즉 아래 모두를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1. 진왕의 사위. 2. 온조의 세력이 커짐. 3. 진왕에겐 아들이 없음. 4. 진왕이 무도하고 폭군임. 5. 정통성 없는 진왕. 마치 궁예대왕과 양길의 관계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위에 말한 비류가 동명이다란 것이 해명됩니다. 1. 백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인물. 2. 백제 내에서의 인물. 3. 온조보다 더 높은 지위의 인물. 4. 온조와 혈통이 같은 친족인 인물. 5. 실질적으로 백제를 건국한 인물. 즉 비류입니다. 비류는 이 역성 쿠데타에서 전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비류가 백제의 시조 동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즉 비류와 온조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온조는 원래 백제국에 남고 비류가 우유모탁국으로 소선호를 모시고 간 것이었습니다. 1. 진왕의 명으로 온조는 백제국에 남고 비류는 우유모탁국으로 감. 2. 비류, 주변 말갈과 낭랑을 수차례 격파하며 영토를 넓힘. 3. 비류, 선왕의 부마로 크게 전공을 쌓아 신뢰도가 큼. 4. 비류, 도읍을 위례 성에서 하북 한성으로 옮김. 5. 비류, 진왕과 사냥하러 감. 6. 온조, 백제국 군사를 이끌고 옴. 7. 비류 온조, 군사를 합쳐 진왕을 습격함. 8. 비류 전사함. 이제 명백히 이해가 갑니다. 비류 동명. 그렇다면 위에 나온 시나리오 모두를 충족해줍니다. 1. 온조가 백제국에서 나름 활약. 이에 대한 기록은 백제국의 역사인데 소실됨.
이 비류가 백제국에서 우유모탁국으로 옮김. 온조조 초반 기록은 실은 비류의 활약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류, 원년 여름 5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비류는 명복을 빌기 위해 먼저 양아버지 주몽의 사당을 세운 것입니다. 다루, 2년 봄 정월, 임금이 시조 동명의 묘에 참배하였다. 다루는 비류의 묘에 참배한 것입니다. 즉 시조를 동명이라 하는 부여족의 특성상 혼동을 준 겁니다. 한편 진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1. 비류, 진왕의 사위가 됨. 2. 진왕 죽음, 조카가 새 진왕으로 즉위. 3. 선왕의 왕후, 태우가 됨. 4. 새 진왕 폭정과 무도. 5. 비류, 역성 쿠데타 계획. 6. 비류 26년, 진왕과 사냥감. 7. 온조에게 시간과 장소 알림. 8. 온조, 백제국 군사 이끌고 옴. 9. 비류, 온조와 군사를 합쳐 불시에 기습. 10. 비류 전사, 진왕 죽음. 11. 온조, 태우의 인가받고 새 진왕 즉위. 12. 온조의 태자 다루, 진모씨와 혼인. 13. 해씨와 오씨, 진의 진골이됨. 그냥 단순히 아래보다는 훨씬 와닿습니다. 온조, 26년 겨울 10월, 임금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나라를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과 금연 두 성은 항복하지 않았다. 참고로 위 기록은 동성대왕이 죽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동성, 23년 11월, 임금이 웅천의 북쪽 벌판에서 사냥을 하였고 또 사비의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눈에 길이 막혀 마포촌에서 묵었다. 이하 생략. 이제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1. 진왕의 명으로 온조는 백제국에 남고 비류는 우유모탁국으로 감. 2. 비류, 주변 말갈과 낭랑을 수차례 격파하며 영토를 넓힘. 3. 비류, 크게 전공을 쌓아 진왕의 신뢰도가 큼. 4. 비류, 진왕의 사위가 됨. 5. 진왕 죽음, 조카가 새 진왕으로 즉위. 6. 선왕의 왕후, 태우가 됨. 7. 새 진왕 폭정과 무도. 8. 비류 14년 도읍을 위례 성에서 하북 한성으로 옮김. 9. 비류 25년 역성 쿠데타 계획. 10. 비류 26년 진왕과 사냥하러 감. 11. 온조 백제국 소국연맹 군사를 이끌고 옴. 12. 비류 온조 군사를 합쳐 불시에 기습. 13. 비류 온조의 대군이 승전하지만 비류 전사. 14. 온조, 태우의 인가받고 새 진왕 즉위. 15. 온조의 태자 다루, 진모씨와 혼인. 16. 해씨와 오씨, 진의 진골이 됨. 결국 훗날 신라는 진을 숨기려고 비류의 역사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방에서 와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백제입니다. 거기엔 비류를 추모하는 뜻도 포함임은 물론입니다. 이로써 온조는 일약 월지국, 우유모탁국, 백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마치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주변 성들도 항복해서 영토는 더욱 넓어집니다. 온조, 27년 여름 4월, 원산과 금연 두 성이 항복해서 그 백성을 한산의 북쪽으로 옮기었다. 이것으로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진모씨 진이 망하고 이제 해씨 진이 들어섭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한이 망하면 충청과 전북이 공백지대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거라는 말인가요? 사실 여기엔 근거가 있습니다. 1. 충청도 송국리 외인 유적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이전의 문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이고, 이는 이주민의 한반도 유입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그럼 진이 왜인 건가요? 진이 왜가 아니라는 건 중국 사료에서 증명되고 저의 전 글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뭐가 됐든 이들은 소국연맹체라서 큰 세력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튼 이건 두 개를 절충하면 해명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힘의 공백지대이되 종족적으로는 반도 외인입니다. 이 반도 외인은 소위 야요이인으로 일본인의 반쪽 조상이자 우리의 반쪽 조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부여족 반도 외인, 일본인 반도 외인, 조몬인. 이것 역시 전 글들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신라가 사만일통하고 백제, 가야의 역사를 말살한 것과도 연관됩니다. 즉 우리의 반쪽 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새삼스런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계에서 말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위에서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 글에서 학계의 설은 틀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튼 해씨 진이 새로 들어서 기존의 소국연맹들은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에 온조의 해씨 진은 새로운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명을 안 들으면 정벌하는 것입니다. 즉 남벌입니다. 이 명이란 것은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각 소국 인사의 임명권이 대왕에게 있음입니다. 기록엔 없지만 온조가 진을 잇고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이른바 전국시대가 도래한 걸까요? 온조 34년 겨울 10월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에 운거하여 배반하였다. 이하 생략. 잡히면 사지절단형이라 자살한 겁니다. 심지어 온조는 그의 처자도 죽입니다. 즉 멸족시킨 듯합니다. 참고로 훗날 일본 전국시대는 성이 함락되기 직전 성주가 할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족은 무사하게 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할복 문화는 이런 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렇게 대왕의 명을 안 듣거나 배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대왕의 위험의 정도는 오다 노부나가를 생각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지금 온조의 위험은 노부나가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궁예대왕이 있습니다. 근대 위에 송국리 외인은 청동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력은 궁수로 추정됩니다. 궁은 동서고금 위력적입니다. 화살촉에 독을 바르면 치명적입니다.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여 쏘면 목조 건물은 불에 탑니다. 이들이 쓰는 청동기 창검은 우리가 아는 세형동검입니다. 이를 나무나 대나무 끝에 장착하면 창이 됩니다. 세형동검. 위에 설명한 세형동검과 마찬가지로 비파형 동검도 창에 쓰는 창검으로 추정합니다. 석검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청동검은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기에는 고급 무기인 만큼 당시의 주력은 궁수와 창병이었던 겁니다. 반면 북방에서 온 비류 온조 집단은 철기를 사용하는 기마 집단입니다. 이들은 기마 병으로 구성하고 보병은 진의 백성으로 구성된 듯합니다. 진의 백성들이 보기에 이들은 어마무시한 집단인 것입니다. 온조의 시대엔 철갑기병은 없었다. 단지 참고자료.
이하 동문. 또한 부여족은 화를 잘 다루었음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는 기마궁수도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 비류 온조 집단이 내려와 진을 이었으니 바야흐로 진은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야요의 시대에 진행된 전쟁의 모습. 우휴무탁국 초기 위례성의 모습. 한인이 본 목조성은 성곽이 아닌 요새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안에는 성곽이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진에는 4만 70여 국 이상이 존재한 만큼 이 목조성은 수없이 많았던 걸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위의 목책은 끝부분이 뾰족해 날카로워야 하고 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온조는 불에 탄 목조 위례성을 석조성으로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이들은 고구려 유민이라 초기 백제의 석조성은 고구려식입니다. 온조 41년 2월 한수 동북쪽의 여러 부락에서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대략 이런 모습의 후기 위례성. 하북한성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13년 9월에 쌓은 성이 하북한성입니다. 온조 13년 가을 7월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 성에 민가를 옮겼다. 이하 생략. 한편 이 모든 걸 기획하고 비료 온조를 보필한 인물이 있었으니 우보 으름입니다. 온조 2년 3월 임금은 족부 으름이 지혜와 담력이 있다 하여 우보의 직을 제수하고 병사의 일을 맡겼다. 실은 비류 인연입니다. 으름은 참모로 훗날 고구려의 을파소, 을지문덕과 같은 시족으로 보입니다. 이 일부 을씨도 비류 집단에 참여한 겁니다. 온조 41년 봄 정월 우보 으름이 죽었다. 이하 생략. 41 빼기 2는 39 더하기 알파는 으름의 향년. 이대 우보 해로 역시 7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아마 으름도 비슷한 연배로 추정됩니다. 다루 7년 봄 2월 우보 해루가 90세 나이로 죽었다. 동부의 흐루를 우보로 삼았다. 으름, 해루, 이들은 모두 온조의 친족으로 추정되며 나이가 고령입니다. 즉 주몽이 기원전 19년에 40세로 죽었으니 기원 후 7년까지 살았으면 66세입니다. 19 더하기 40은 59 더하기 7은 66세. 즉 90 빼기 66은 24세가 더 많은 나이입니다. 비류 온조 집단의 주몽보다 24세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이건 이들이 고구려를 떠날 때 생각보다 큰 정치적 암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역계경을 연상케 합니다. 삼국지의 오한 선비 동의전. 이하 생략.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진번이 마안을 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안이 왜 진번이 될 수 있는지는 전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온조는 말갈의 일개 부족장, 소모를 사로잡습니다. 온조 18년 겨울 10월 말갈이 습격을 하여 임금이 병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웠다.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안으로 보내고 나머지 적들은 모두 묻어 죽였다. 말갈은 나중 그래서 고구려로 밝혀졌고 소모를 마안으로 보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왕에게 헌상하여 고구려를 상대로 소모를 인질로 써 협상할 거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즉 당시 온조에게는 외교권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의 일개 소국이기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구려 왕은 유리입니다. 혹시 이 소모가 유리명왕이라면? 대박! 근데 이 기사를 보십시오. 유리명 20년 봄 정월 태자 도절이 죽었다. 온조가 소모를 사로잡아 진왕에게 보낸 것이 기원전 1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인 서기 1년 정월에 도절이 죽었답니다. 그럼 소모가 바로 도절이고 고구려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도절을 죽였다는 말이 됩니다. 온조와 도절은 비록 피를 섞진 않았지만 삼촌 조카 사이로 이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유리의 상심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됩니다.